어렸을 때 우리 집은 산골 마을에 있었어. 학교에 가려면 산 하나를 넘어가야 할 정도로 외진 시골이었지. 지금은 터널이 뚫려서 그 정도로 고립된 곳은 아니야.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나보다 5살 많은 내 형이랑 언덕 너머에 있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 친구네 집은 아이들이 놀기 적당한 계곡과 가까워서 보통 물놀이를 하러 갈 시기에는 이 친구네 집이 만남의 장소가 되곤 했지. 친구 집에는 이미 몇 안 되는 동네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나와 형도 신나게 놀고 친구네 집에서 저녁까지 얻어먹고 말았지. 친구네 엄마가 주신 수박까지 얻어먹고 나니 벌써 날이 저물었어. 친구네 엄마가 손전등을 빌려줄까 물어보셨지만 형은 달이 밝아서 괜찮다며 거절했어. 형 말대로 그날 밤은 보름달이 밝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언덕길이 어둡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 그렇게 형과 언덕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내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 내 맨살이 그대로 흙길에 처박혔고 손이랑 무릎도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까져버렸지. 나는 울먹이면서 뭐에 걸려 자빠졌는지 두리번거렸어. 아무리 찾아도 돌불이나 덩쿨은 안 보이는데 덜컥 형이 내게 야, 거기 라고 말하며 내 발밑을 가리켰어. 처음에는 형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었지만 잠시 후 나도 알아차렸어. 달빛에 비친 형의 그림자는 하나, 내 그림자는 2개였어. 왼쪽 그림자는 나처럼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었지만 오른쪽 그림자는 꼿꼿하게 서 있었어. 마치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어깨를 부르르 떨면서 내 옆에 서 있었어. 야, 뛰어! 형이 나를 향해 소리를 내질렀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 너무 무섭고 싫었지만 그 그림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가위에 눌린 것처럼 난 움직일 수가 없었어. 야, 정신 차려. 야, 얼른! 형이 내게 달려와 내 손을 낚아챘어. 형이 내 손을 잡아 끌었고 그때도 난 그 그림자를 보고 있었어. 형의 그림자가 내 왼쪽 그림자의 손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그 순간 오른쪽 그림자가 휘리릭 팔 같은 것을 뻗어 내 그림자를 휙 잡아당겼어. 내 발밑에 있던 그림자가 끊어지더니 이상한 그림자에게 끌려갔어. 그리고 이상한 그림자는 내 그림자를 끌어안고 살랑살랑 산속으로 달아났어. 형의 손은 분명 내 손을 꽉 잡고 있는데 형의 그림자 손끝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잡고 있었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어. 갑자기 너무 두려워져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 큰 소리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 내 손을 잡고 있던 형의 얼굴도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절대 형이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 울고 있던 내 손을 놓고 형이 말했어.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형은 이미 산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어. 나는 형의 뒷모습을 향해 형 가지마! 돌아와! 라고 소리쳤지만 절대 움직이지 마! 라는 형의 마지막 고함을 끝으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한참 동안 형을 기다렸지만 형은 돌아오지 않았어. 이미 질릴 대로 무서워진 상태라 나는 형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울면서 집으로 내달렸어. 부모님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찾아 나서려 했던 듯 마당에 나와 계셨어. 나는 달려가 언덕에 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 하지만 두 분 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 아빠는 형이 산속으로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총알같이 뛰쳐나갔어. 나는 엄마에게 몇 번이고 사실이라고 진짜라고 설명했지만 엄마는 나를 달래주기만 할 뿐 내 말을 믿어주지는 않았어. 정말 내 그림자 쳐들어. 형이 사라진 거라고. 꽥 소리를 치자 엄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말했어. 봐봐. 네 그림자는 거기 멀쩡히 서 있잖니. 땅을 바라보자 내 그림자가 발밑에 서 있었어. 이른 새벽, 지난밤 형을 찾지 못한 아빠가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모두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 모두 출발하려고 하던 그때 저 멀리에서 형이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어. 형은 집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이 들더니 저녁을 먹을 때가 되어서야 눈을 뜨고 내게 다가왔어. 너 진짜야? 어?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자 형은 어두운 표정을 지었어.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을 내게 말해주었어. 형은 내 그림자를 가져간 그 그림자를 쫓아 온 산을 헤집었지만 그림자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대. 포기하고 어른들을 불러와야 하나 생각이 들 때쯤 형의 옆에 있던 큰 소나무 기둥 뒤에서 스윽 하고 내 얼굴이 튀어나왔고 형을 보며 내 목소리로 크게 웃어대기 시작했대. 내 그림자를 훔쳐간 놈이라 확신이 들었던 형은 옆에 있던 짱돌을 집어들고 내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대. 돌이 정확하게 이마에 적중했고 내 얼굴이 끄억하고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다고 했어. 그리고 그놈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굴은 소용돌이처럼 비틀려 빨려 들어가고 있었고, 더는 얼굴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고 말했어. 그 괴물은 엄청난 속도로 형에게 달려들어 형의 목을 졸라대기 시작했대. 이판사판이라 생각한 형은 손톱으로 그 뒤틀린 얼굴을 마구마구 핥히고 찍어버렸대. 그러자 괴물이 더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며 형을 집어던졌고, 형은 그대로 나무에 머리를 박아 정신을 잃었대. 거기까지 말했을 때 형은 갑자기 입을 닫고 말을 멈췄어. 무언가 깊게 생각하는 듯 애매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나는 조심스럽게 형의 손을 잡았어. 그럼 형은 진짜 형이야? 형은 피식웃더니 내 이마에 꿀밤을 한 방 먹였어. 쉐키, 기껏 네 목숨 살려줬더니만 까불고 있어, 씨. 평소의 형처럼 부드럽고 가벼운 꿀밤이었어.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형도 그런 나를 보고 가볍게 웃었어. 그 뒤로 그 괴물을 본 적은 없어. 아마 형과 대판 싸우고 나서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 생각해 우리 마을을 떠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여전히 부모님은 우리의 말을 믿어주지 않지만 뭐 차라리 모르는 편이 더 좋으실 것 같기도 해.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소름 끼칠 정도로 이상한 추억이야. 그래, 정말 이상한 추억이야.